예, 안녕하세요. 이시바 시게루가 핵공유, 뭐 아시아 나토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얘기냐, 또 이것을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냐,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시바 시게루의 우리로 치면 이게 폭탄 발언인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 미국 쪽에서 부를 때는 일본의 새끼 드골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드골,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드골이요.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미국의 어깃장을 놓고 프랑스를 미국과 좀 결이 다른 그런 그 독립적 플레이어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드골이. 이시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은 일본 헌법 수정이나 동아시아 나토, 또 미국과 동아시아의 나토 사이에 그 핵공유 이런 얘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미일 안보 조약 대신에 평등한 미일 상호방위 조약 같은 걸 맺자. 그리고 일본 미군이 저기 일본에 주둔하듯 일본군이 미국의 그 괌에 주둔하겠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 가서 같이 공동훈련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시바가. 그래서 우리 지금 요 뭐 그 이게 놀랄 일이 하나도 없어요. 폭탄도 아니고 사실은. 예, 폭탄 발언도 아니고 미일 안보조약 대신에 미일 상호방위조약 같은 걸 맺고 괌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미국 본토에 가서도 미일 연합훈련을 하자 뭐 이 정도 주장을 하니까 이게 어떤 인물이고 또 이걸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성격이 셋이 각각 달라요. 지금 우리랑 직결돼서 나온 얘기.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헌법을 고치자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자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핵공유를 하자는 얘기고요. 오늘 거기까지만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일 안보조약 대신에 미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서로 교차 주둔하자라는 얘기고요. 네, 좀 세죠? 예, 먼저 이제 헌법 고치자. 이거 글쎄요, 저는 과연 일본이 헌법 고칠 수 있을까? 예, 좀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일본은 굉장히 안정된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죠. 뭐 맥이 빠질 정도로. 이시바 시게루도 자기 선거구를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잖아요. 세습이 될 정도로 정말 안정되다 못해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맥없는 아주 고요한 정치 프로세스를 갖고 있죠. 일본이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그렇게 된 까닭은 뭐냐면 일본은 이제 패전 후에 군사 지정학 게임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를 기지국가라 그러고 경제동물이라고 불렀죠. 군사 지정학 게임을 포기한 평화헌법 체제를 가졌기 때문에 정치가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넓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안정돼 있다고 일본이.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헌법을 고치려 그러면 중의원의 3분의 2, 참의원의 3분의 2, 국민투표 이렇게 세 번을 그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뭐 무리수를 두면은 억지로 개헌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엄청난 반발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민당과 상당히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해온 공명당 같은 경우, 그게 이제 뿌리가 창가학회죠. 우리가 흔히 남묘호랭개교, 나무묘법 연화경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외색 그 사교다라고 공격을 한 건데 뭐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사교는 아니에요. 근데 외색 불교인 건 맞죠. 예, 일본식 불교죠. 그게 이제 거기에 정치적 조직이 이제 있죠. 그게 굉장히 세거든요, 일본이. 그리고 그게 자민당에 이때까지 협조적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부터 돌아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억지로 헌법을 수정하고 나면 그 헌법 수정 이후는 지금까지 일본의 정치와는 전혀 다른 정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군사 지정학 게임을 안 한다라는 거가 말하자면 암묵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군사 지정학 게임이 없는 나라 뭐 뒷구멍 파고 뭐 뒤통수 치고 등짝에 칼 지르고 이 정도지 본격적인 군사 지정학 게임을 안 하잖아요, 일본이. 군사 지정학 게임이 없는 나라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에 뭐 다 거기서 거기고 도토리 키재기니까 정치가 그냥
뭐 희마리가 없을 정도로 고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개헌이 나고 나면은 일본 정치가 몸살을 하고 일본의 정치 문화가 그럼 몸살하는 정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일본인의 기질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이게 평화헌법 개헌을 못할 거다라고 봐요. 잘 아는 제가 물어본 사람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일본의 군사력이 약체인 이유가 과연 평화헌법 때문이냐, 즉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이기 때문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을 골지르는 게임을 하려는 그 못돼 먹은 심보가 작동을 해왔다고 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합참을 두지 않고 주일 미군 얼굴 안 보기 운동을 해왔다고요.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한테 합참을 두라고 요구를 해왔어요. 근데 그 이상한 조직 이름도 이상해. 뭐 감독관인가 뭐 이상한 것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합참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일본 그 국방성 그러니까 저기 방위성 일본 방위성 아래 조그만 그 조직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각 그 자위대에 그러니까 이 육상 자위대 뭐 해상 자위대 뭐 공중 자위대 이런 데서 파견한 사람들이 조금 근무를 해요. 몇십 명이. 그것뿐이야. 그래서 그러면 일본은 미군이랑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합참이 없으니까 주일 미군은 일본군이랑 인터페이스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미군이랑 일본군이 인터페이스 하려면 어떻게 하냐. 예. 이 그 방위성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하는데 어디랑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냐면 인도파콤하고 인터페이스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랑. 그래갖고 미국이 일본한테 계속해서 합참 좀 둬라 해서 오래 두잖아요. 이름이 합참이 아니라 합동작전본부인가 뭐 그래요. 그게 합참이에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일 미군도 똑같이 그런 이제 합참 조직으로 강화를 하죠. 지금까지 주일 미군 사령부는 우리가 아는 그런 합참이 아니고 주일 미군의 그 행정 뒤처리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 미군이 어디 가서 싸움을 했다든지 뭘 훔쳤다든지 뭐 주일 미군 기지를 뭘 좀 확장해야 돼서 옆에 그 일본 정부랑 뭘 협의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을 뒤처리해 주는 데예요.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주일 미군도 합참 같은 성격의 그 조직을 가져가기로 했죠. 그리고 일본은 2022년 12월이 돼서야 그 말이 연말이 돼서야 원점 타격 무기, 반격 무기를 가지겠다. 즉 중거리 깔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겠다를 그때서야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들여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군사력이 지금 저 모양의 까닭은 뭐 자유대에서이기 때문이 아니고 또 평화헌법이기 때문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결 구도에 그게 옛날에 이제 소련에 대한 대결 구도 또 중공에 대한 대결 구도 여기에 앞장서지 않겠다예요. 지금은 이제 중국에 대한 대결 구도에 앞장서지 않겠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일본을 위협하고 이러니까 일본은 어떤 처지냐면 주일 미군 기지 때문에 일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에 끌려 들어간다. 전쟁이 붙으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중국이 제일도련을 깨고 나오려는 거가 있기 때문에 대만을 먹고 그러면 일본의 무역로가 다 해상 운송로가 다 깨지니까 나라 간판 내려야 된다. 이 두 개 때문에 그래요. 지금. 네, 두 개 때문에 일본은 어차피 중국과 대결 구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너 나와라라고 물꼬를 확 열어버린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지. 뭐 한국 한일 사이에 무슨 그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쭈뼛거리고 있어요. 오케이, 내가 감정적인 문제 다 풀어줄게. 너 나와 임마. 윤 대통령은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시바 시게루가 나 총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이게 이제 자민당 대표가 총리가 되잖아요. 일본은 자민당이 절대 다수니까 그 총리 선거에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힌 게 어디서 밝혔냐? 그걸 밝히려고 거길 간 거야. 타이완에 갔어요. 8월 하순에. 그래서 타이완에서 기자의 질문을 유도를 했겠죠. 기자를 미리 이제 그거 삶았겠지. 기자가 이제 이번에 총리 출마하실 생각 있습니까? 하니까 네, 20명만 그 20명인 모양이에요. 이 총리 후보 추대하는 데 필요한 최저 숫자가 20명이 모여가지고 저를 후보로 추대를 해주면 총리에 출마하겠습니다. 그걸 타이완에서 밝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래서 물어요. 타이완 유사시에 일본이 참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참전한다 안 한다를 밝히는 것은 그거는 슬기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고 넘어갔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이완과 무슨 수중 무인 시스템, 수중 무인 드론 개발에 대해서 협의한다든지 타이완에 대해서 무슨 무기 부품
공급한다든지 타이완에서 일정한 무기를 공급한다든지 일본이 무슨 저런 무기들 만드니까 이런 얘기 일체가 없다고. 또는 일본이 쓰다가 퇴역시키는 호위함이나 혹은 구축함을 타이완에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다고요. 아니 자기 지금 총리 나가냐 마냐를 타이완 가서 밝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입으로만 드골이야. 입드골이야 입드골.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예. 그 이제 또 다른 이슈를 보죠. 미국은 동아시아 나토를 원할 거냐? 저는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단 이게 나토가 피비린내 나는 음습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유럽 역사를 보면 압니다. 유럽이라는 데는요, 전범 국가가 아니라 전범 대륙입니다. 그것도 상습 세계대전 전범 대륙입니다. 유럽에서 세계대전 3번 벌어졌어요. 하나가 18세기 7년 전쟁. 이 전쟁을 두고 이거 유럽인들 100만 명 죽었습니다. 그때 인구 100만 명이면 지금 1000만 명 죽은 거예요. 이 전쟁을 두고서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 제1차 대전이었다. 7년 전쟁, 그 18세기 후반이죠. 그 전쟁 끝물 때문에 결국은 폴란드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계 제1차 대전, 그 유럽 문명국들이 전쟁 벌린 거지. 세 번째가 세계 제2차 대전, 그것도 유럽 문명국들이 전쟁 벌린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전범 국가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치고받고 싸우는 상습적 세계대전 전범 대륙이에요. 거기다가 거친 말로 표현해서 오기와 꼬장의 완성판입니다. 아까 드골 얘기도 나왔지만 전후 프랑스의 개발지를 보자고요. 지금 레바논 저렇게 이상하게 꼬인 것도 저게 프랑스 아마 영향권이었을걸, 레바논이. 프랑스 영향권이었던 알제리, 그다음에 튀니지, 그거 식민지 독립 안 시켜준다고 난리 부렸잖아. 그리고 니제르, 뭐 지금도 남아있잖아. 저 아래로 서아프리카, 그다음에 중앙아프리카, 거기 지금 다 뒤집어지고 난리나 있는 상태 아니에요. 인도 차이나 그거 독립 안 시켜준다고 꾸물거리다가 결국은 적화되고 이상한 말하자면 함정이 됐을 때 그것도 어떻게 수습해 보겠다고 들어갔다가 미국이 박살난 거 아니에요. 월남전에서. 전후 프랑스의 그 개발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다루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오기꼬장이냐면요. 프랑스 F-35 안 삽니다. 없습니다. F-35A. B도 없고 C도 없고. 다른 유럽 나라들이 다 F-35 사가지고 전부 그 미국의 그 네트워크랑 다 연결해서 움직이는데 라팔 혼자로 꼬장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꼬장이에요. 여기가 프랑스가. 오기와 꼬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그 메르켈 같은 경우에 미국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부득부득 파이프라인 깔아가지고 러시아 파이프라인 쓰고 그러다가 요번에 아주 아작이 났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중국을 지금 이제 손절을 하고 차이나 디리스킹을 해야 되는데 독일 대기업만 나홀로 중국에 더 투자하는 기업들이잖아. 독일 대기업들이 그냥 중국에 지금도 몰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파이브 아이즈, 미, 영, 호, 캐나다, 뉴질랜드 이걸 두고 우리가 흔히 뭐 앵글로색슨끼리 모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앵글로색슨이 아니에요. 지금 영국 수상이 인도계잖아. 앵글로색슨이라고 말 못해요. 이 나라의 특징들이 뭐냐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일하게 같이 싸운 나라들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럽 대륙은 다 먹혔어. 프랑스 망명정부가 시끄럽게 떠들기나 했지 군사적으로는 별거 없어요. 심지어 프랑스 남쪽 절반 VC는 나치의 절친한 협조국가였잖아. VC 정부는. 프랑스 북쪽 절반은 독일이 직할했고요. 남쪽 절반은 VC 정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는 미국과 손을 잡고 같이 싸운 나라가 없어요. 스페인은 원래 독일과 나치와 친했었는데 프랑코가 똑똑해갖고 줄은 전쟁 붙었을 때 나치의 줄을 안 서고 중립을 지키면서 지브롤터 그 해협 관리를 협조를 해줬죠. 그 지브롤터 그 해상 지배권을 영국이 행사했죠. 지중해 해상 지배권을.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미국과 손을 잡고 같이 싸운 나라들 어디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예요. 그때는 호주랑 뉴질랜드 잘 싸웠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 부근서부터 말아 올라갔거든요. 솔로몬 제도 이쪽서부터 말아 올라갔어요. 그 남태평양에서부터 일본 말아 올라갈 때 거기서부터 말아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필리핀 말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까지 말아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어찌할까 하고 머리 극적극적하다가
원자폭탄 나와가지고 그걸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거예요. 오키나와 때 워낙 많이 죽어서 그때 한 10,000명, 20,000명 사상자 났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끔찍하게 저항하니까 일제가. 그래서 이 파이브 아이즈라는 거는 결국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을 제외하고 같이 어깨 걸고 싸운 서방 선진국들이에요. 자유진영에.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계속해서 더 열심히 이제 군사 투자를 하고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세 나라, 그게 미국, 영국, 호주죠. 그걸 오커스라고 따로 뽑아낸 거죠. 이게 앵글로색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냐? 프랑스랑 독일이 개발질 여전히 하니까. 서유럽에 좀 덩치 크고 제대로 빤치 날릴 수 있는 나라 셋 꼽으면 영국, 프랑스, 독일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탈리아는 좀 해롱해롱하고. 근데 프랑스랑 독일이 개발질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라는 건 뭐냐면은 이 상습 전범들을 엮어갖고 소련 대항 체제를 만든 거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또 지 맘대로 개판 난 거 아니야. 수업료도 안 내고 참여비도 잘 안 내고. 그래서 트럼프가 그냥 그건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 방식은 안 좋아하지만 배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를 상전으로 모시고 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가짠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럽은 우크라 침공 덕에 사람 노릇이 무엇인지 깨달은 지역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전엔 정말 이거 답 없는 데라고요. 독일 보시면 아시잖아. 그냥 PNG로 해갖고 그냥 완전히 유럽을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가스에다 종속시키는 짓을 하잖아요. 그렇게 비판 많아도. 유럽이라는 데가 극단적 문화적 상대주의지. 아니 뭐 이슬람이면 어때? 뭐 좀 과격하면 어때? 뭐 그거 꼭 테러라고 불러야겠어? 뭐. 아니 뭐 남녀 성구분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전체적으로 다 뭉개버리잖아. 극단적 해체, 극단적 문화적 상대주의. 그거를 비판하게 되면 너는 어째 우파 수구 꼴통 국가주의 파시스트 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우덜식 깨시민 진보, PC 좌파. 이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사람 사는 게 그런 게 아닌가 비요 하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제야. 돌이켜보면 서유럽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러시아를 박살냈고 서유럽 해체주의 바이러스가 미국을 골병들었습니다. 이 지금 미국을 휩쓸고 있는 PC 좌파와 디컨스트럭티비즘 해체주의는 원산지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에요. 프랑스예요. 원산지가. 프랑스는 이미 그걸 별로 안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미국선 그게 기본으로 아직도 깔려 있죠. 만약에 나토가 없었더라면 어떤 우리가 대체 역사를 상상해 보면 유럽은 자기들끼리 또 전쟁했을 거야. 그리고 마샬 플랜을 그러니까 전후에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럽 부흥 계획 마샬 플랜을 미국이 내놨을 때 미국이 항상 꼬리표를 뭘 붙였냐면 그래 이번에 그래 우리가 그 철강업 너 이거 프랑스 철강업 도와줄게. 근데 그러기 전에 그 독일 철강업체, 벨기에 철강업체 이런 데 다 엮어갖고 같이 해서 갖고 와. 그래서 셋이서 좀 피를 섞어봐.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 어떤 경쟁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협력 체제를 계속 만들어줬어요. 이게 나중에 유럽 경제 공동체 EC로 갔고 그게 나중에 EU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EU의 뿌리를 보면 마샬 플랜이에요. 그럼 미국이 왜 그렇게 유럽 국가들 사이를 자꾸 가깝게 만들었겠냐고. 얘들이 200년 동안 200년이죠.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20세기 200년이야. 그러니까 18세기 중엽에 7년 전쟁 터졌으니까 만 200년 동안 상습적인 세계대전 전범 대륙이니까 이 문제를 풀으려고 자기들끼리 엮어준 거예요. 소련이라는 공통 적이 마침 있으니까.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엮어주질 않았더라면 그래서 더 망가졌으면은 그게 독일이 됐건 뭐 이탈리아가 됐건 프랑스가 됐건 자기 집안 족보까지 들고 가서 소련에 바치면서 손잡았을 거야. 그거 피하려고 미국이 그냥 온갖 꾀를 돌려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를 상전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준 게 그 유럽이 딴 데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유럽의 그 각 나라들이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그 물리적인 힘만 가지고 따지면 정말 가짠치. 특히 냉전 이후 보면 냉전 때야 쥐를 살으려고 그땐 열심히 했고 냉전 이후 보면은 물리적인 힘 보면 가짠잖아요. 지금 유럽에 있는 서유럽에 있는 모든 육군 다 합쳐봐야 대한민국 육군만도 못하잖아. 말이 됩니까 그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아시아 나토 만들면 일본이 이제 좌장을 하려고 설칠 텐데 그 꼴 보려고 미국이 아시아 나토 만드냐고요. 웃기는 소리지.
아시아나토로 만들면 일본이 이제 내가 반장이야 하고 이제 완장차고 설칠 거 아니야. 그걸 보려고 그 골아픈 그 외교적 그 게임 하려고 미국이 아시아에서 나토 만들 일 있냐고. 없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는 이게 수준과 특징이 다 달라. 나라마다. 이건 뭐 좀 생각 있는 데선 다 그 말해요. 일본의 영문 외교 군사 잡지 있죠. 디플로맷이라고. 우리 좀 이상한 소리 한 적 있어요. 얼마 전에. 디플로맷 같은 데서도 아시아나토 안 된다. 나라마다 다 다르고 특히 아시아나토라는 게 중국을 전제로 한 건데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 취할 거냐가 국가마다 다 그 온도 차이가 있다. 체감 온도가 다 다르다. 그 지금 미국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6개 클래스로 나눠가지고 아시아 국가 각각과 관계를 맺고 그거 각각을 다시 연결시키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그게 잘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굉장히 특이해요. 한국은 핵동맹이고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같이 만들었을 정도니까 그리고 핵사용 컨설팅 그룹을 같이 운영하고 NCG를 그다음에 한국은 위성 연동 동맹이에요. 한국 위성을 미국 기지에서 쏴주고 그다음에 한국의 위성 정보와 미국 위성 정보를 실시간 연동시켜 놓고 그다음에 한국은 링크 동맹이라고 해요. 링크 연동 동맹. 한국의 독자 링크 만들고 전술 데이터 링크 그거를 미국의 전술 데이터 링크랑 연동시켜주고 그다음에 한국은 미국과 나이프 연동 동맹이에요. 나이프는 제가 말씀드리죠. 네트워크 기반 AI 프레임워크, 네트워크 기반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와우죠. 그러니까 함께 또 따로 자주 국방을 하기 때문에 미국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바깥으로 삐져나온 데가 있어. 그런데 미국과 연동하니까 겹쳐지는 그 공통 교집합이 있는 거죠. 한국은 저렇게 옆으로 삐져나와 있으면서 미국과 일부가 걸려있는 절반이 걸려있는 그런 동맹이고요. 호주는 저건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주 51번째 주. 같은 주주네. 이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MTCR 드론이라는 물건이 있다고. MTCR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예요. 이건 조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MTCR에 가입한다 이런 거는 조약에 가입한다라는 얘기가 달라요. MTCR 지침을 준수하겠다라는 약속을 그냥 표명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 단지 제대로 가입을 하면 MTCR에 표현되어 있는 이러이러한 것은 국제적으로 뭐 출입하지 않는다. 그 구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고스란히 자국의 무기수출법에 반영시키면 돼요. 그래서 미국은 그 Armed Export Control Act 무기수출 관리법 안에 특정 구절에 가면 MTCR에서 규정한 물건들은 MTCR에서 금지한 물건들은 수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미국의 무기수출 관리법에. 그런데 요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하원은 하원대로 상원은 상원대로 이미 법안이 떴습니다. 영국과 호주에 관해서는 MTCR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건도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고치고 있어요. 요새. 그러면 MTCR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건은 뭐냐?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드론은 사실상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MTCR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탄두 무게가 500kg 이상 사거리가 300kg 이상이면은 금지가 돼요. MTCR에서 그 수출을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우리 아마 타워러스 같은 경우도 뭐 400 몇십 킬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드론 중에 그러니까 무장력이 강하고 예를 들어서 700, 800km로 무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작전 반경 항속거리가 뭐 600, 700km 나온다 이러면 이건 MTCR에 걸리는 드론이야. 이거는 그 미사일과 똑같이 준해서 해석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런 미사일을 위한 기술과 부품은 수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순진한 분들이 FA-50을 가지고 무인기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록히드 마틴의 계약이 걸려 있고 미제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만들어요. FA-50을 가지고 무인기를 만드는 순간 그건 MTCR 드론이 돼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공 엔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전 장비 국산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중발사 미사일이 중요한 거예요.
유인기에 채우겠다 그러면 엔진을 사올 수 있어. 유인기에 채우겠다 그러면 항전 장비를 뭐 낮은 급에서는 사와요. 높은 급 A사 이런 건 안 팔지만 낮은 급에서는 사와. 유인기에 채우겠다 그러면은 그게 뭐 미티어 미사일이 됐던 뭐 AIM-9X가 됐던 IRIS-T가 됐던 암람이 됐던 미사일을 사올 수 있어. 근데 무인기에 채우겠다 그러는 순간, 그것도 이런 MTCR 드론급의 무인기에 채우겠다는 순간 엔진도 못 사오고 항전 장비도 낮거나 높거나 못 사오고 미사일도 못 사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세트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물론 미국 법이 또 바뀔 수는 있어 앞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영국, 호주까지 풀고 그 다음은 오커스 필라토 국가 뭐 한국, 일본, 뭐 뉴질랜드, 캐나다까지 푼다 이렇게 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법이 바뀌더라도 그건 법이 바뀐 것이 정말 한국에 대해서 특정 모델 아주 고성능 드론을 팔 거냐 안 팔 거냐는 저는 퀘스천 마크라고 봐요. 미국은요 우리랑 양면적 관계인데 이걸 에스컬레이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긴장을 높이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가 코앞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체제의 핵심 중에 핵심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 그 중에서도 심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난하이, 중국 공산당 상류층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지들끼리 오골오골 모여서 지내는 그 특구, 거기랑 서울이 불과 1000km예요. 엎어지면 코다. 첨단 무기에서 1000km면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입니다.